안녕하세요. 별빛 수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잔잔한 우주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밤을 준비해 볼게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별빛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날 거예요. 지구에서 시작해서 우주의 끝까지. 아니, 어쩌면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주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는 확실히 모르니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오늘 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주를 여행할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잠이 든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이 목소리는 계속 흘러갈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자리, 그곳이 우리 여행의 시작점이에요. 침대, 베개, 이불, 따뜻하고 편안한 이 공간에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천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천장이 서서히 투명해집니다. 지붕도 사라지고 하늘이 보여요. 낮이라면 파란 하늘이, 밤이라면 별이 빛나는 하늘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떠오릅니다. 조금씩 약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져요. 아주 부드럽게, 아주 조용히. 집이 작아지고, 동네가 작아지고, 도시가 작아집니다. 구름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얀 솜사탕 같은 구름들 사이로. 구름 위로 올라오니 하늘이 더 깊은 파란색으로 변해가요. 점점 더 어두워지는 하늘. 그것은 우주로 가는 길이에요. 지상 100km. 여기서부터가 공식적으로 우주의 시작이에요. 지구에서 불과 1시간 거리.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우주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세요. 지구가 보입니다. 푸른 구슬처럼 떠있는 지구. 구름이 하얗게 흘러가고 바다가 푸르게 빛나고 있어요. 대륙의 윤곽이 보이고 밤이 온 쪽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저 작은 별 같은 지구에서 지금도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일하고, 먹고, 웃고, 울고, 사랑하고. 그 모든 이야기가 저 작은 공 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숨을 한번 천천히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우리의 첫 목적지는 달이에요.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우주선으로 3일 거리. 우주의 기준으로는 문 바로 앞이에요. 달이 점점 커집니다. 회색빛 표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크레이터가 보여요. 수백만 년, 수억 년 동안
운석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상처들이에요. 달 표면에 내려섭니다. 발밑의 흙이 아주 부드러워요. 먼지처럼 고운 흙. 발을 디딜 때마다 흙이 살짝 일어나지만 공기가 없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아요. 주변을 둘러봅니다. 회색 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산도 있고 계곡도 있어요. 하지만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완벽한 고요함.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검은 하늘에 지구가 떠 있어요. 지구가 달에서 보면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푸르고 하얗고 아름다운 지구. 달은 수십억 년 동안 매일 밤 저 지구를 바라봐 왔어요. 그리고 여기 발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1969년에 남긴 발자국이에요. 바람이 없고 비가 없고 날씨가 변하지 않는 달에서는 이 발자국이 수백만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인류가 사라진 뒤에도 우리도 발자국을 남기고 떠납니다. 달은 조용히 제자리에 남아 계속 지구를 바라보겠죠. 이제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금성이 보여요. 아름다운 이름, 비너스. 사랑의 여신.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두꺼운 구름에 덮여 있는데 그 구름은 황산이에요.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가득하고 기온은 섭씨 500도. 납이 녹아내리는 온도예요. 금성은 한때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온실 효과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서 이렇게 뜨거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지구의 미래가 이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금성을 떠납니다. 태양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수성이 있어요.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 낮에는 섭씨 400도, 밤에는 영하 170도. 극과 극을 오가는 온도. 표면은 달처럼 크레이터로 가득해요. 하지만 수성은 작은 몸집에 비해 무거워요. 아마도 거대한 충돌로 거층이 날아가고 무거운 핵만 남았을 거예요. 태양계 초기에 있었던 격렬한 시간의 흔적이에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지구를 지나 화성으로. 붉은 행성. 화성은 죽어있는 별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흔적이 있어요. 마른 강바닥 같은 협곡. 한때 물이 흘렀던 자국. 거대한 화산, 올림푸스 몬스. 에베레스트보다 3배나 높은 화산. 지금은 조용하지만 한때 이곳은 살아있었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물이 흐르고 어쩌면 생명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 생명이 운석과 함께 지구로 왔다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화성인일지도 모르죠.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소행성대를 지나갑니다. 수많은 바위 덩어리들이 떠다니는 곳. 이것들이 모여 행성이 될 수도 있었지만 목성의 중력이 방해했어요. 그리고 목성이 보입니다. 거대한 가스 행성. 지구보다 1000배 이상 큰 행성. 줄무늬가 선명해요. 구름이 회오리 치며 만든 무늬.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대적점. 거대한 폭풍. 지구 3개가 들어갈 만큼 큰 폭풍이 300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목성에는 땅이 없어요. 거의 가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내려가면 한없이 빠져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 얼음으로 덮인 작은 달.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얼음 아래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성의 중력이 마찰열을 일으켜서 물이 얼지 않았을 거라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어두운 바다 속에 생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바다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생명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일이에요. 이제 토성으로 갑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 고리가 보여요. 얇고 넓은 고리. 지구지름의 거의 10배나 되는 넓이지만 두께는 불과 수백 미터. 가까이 가보니 고리는 수많은 얼음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것은 먼지처럼 작고 어떤 것은 집만 해요. 모두 토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이 고리는 한때 위성이었을 거예요. 토성에 너무 가까이 왔다가 중력에 부서진 위성. 그 파편이 고리가 된 거예요. 토성의 위성, 타이탄. 두꺼운 대기로 덮인 위성이에요. 내려가 보니 액체가 흘러요. 하지만 물이 아니에요. 메탄이에요. 타이탄에는 지구 전체의 석유보다 훨씬 많은 메탄이 있어요. 너무 추워서 지금은 생명이 살 수 없지만 먼 미래에 태양이 더 뜨거워지면 이곳도 따뜻해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타이탄에도 생명이 피어날지 모르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나요? 천왕성과 해왕성을 지나갑니다. 푸른빛을 띤 거대한 얼음 행성들. 너무 멀어서 태양빛도 희미하게 닿아요. 해왕성에서는 시속 1500km의 바람이 불어요.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바람. 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태양이 너무 멀어서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데도 말이에요.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 이 위성은 다른 위성들과 반대 방향으로 공전해요. 마치 화가 난 것처럼. 트리톤은 언젠가 해왕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부서질 거예요. 중력에 견디지 못하고. 하지만 그건
수백만 년 뒤의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명왕성을 지나갑니다. 한때 행성이었다가 외소 행성이 된 작은 천체. 얼음으로 덮인 조그만 세계. 명왕성 너머에도 천체들이 있어요. 카이퍼 벨트라고 불리는 영역. 수많은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니는 곳. 혜성들의 고향이에요. 이 혜성들 중 일부가 태양 쪽으로 날아가면서 지구에 물을 가져다 줬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이 수십억 년 전 이 먼 곳에서 왔을지도 몰라요. 보이저 1호가 떠다니고 있어요. 1977년에 지구에서 출발한 우주선. 지금도 초속 17km로 날아가고 있어요.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향하는 중이에요. 보이저에는 금색 레코드판이 달려 있어요. 지구의 소리와 음악, 여러 언어로 든 인사말이 담긴 판. 혹시 외계인이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도 보이저처럼 태양계를 떠납니다. 앞으로 수만 킬로미터를 더 가야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태양계를 벗어나니 진짜 우주가 펼쳐져요. 별들이 가득한 우주.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리. 태양에서 4.3광년 떨어진 곳. 빛의 속도로 4년 넘게 가야 하는 거리. 알파 센타우리는 사실 별이 3개예요. 서로의 주위를 도는 삼중성. 그 주변에도 행성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생명이 있을지도 모르죠. 더 멀리 갑니다. 10광년, 20광년. 별들이 계속 나타나요. 어떤 별 주위에는 먼지 원반이 있어요. 새로운 행성이 태어나는 곳. 수십억 년 전 우리 태양계도 이랬을 거예요. 어떤 별 주위에는 지구 크기의 행성이 있어요. 태양과의 거리도 딱 적당해요. 물이 액체로 있을 수 있는 거리. 그곳에 생명이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곳에서도 누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를 찾고 있을지 몰라요.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아름다운 성운이 보여요. 오리온 성운. 별들이 태어나는 곳. 먼지와 가스구름 속에서 새로운 별들이 빛나기 시작해요. 뜨거운 가스가 빛을 내면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빛나는 구름. 이곳에서 지금도 수백 개의 별이 태어나고 있어요. 우주는 계속 새로운 별을 만들고 있어요.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훨씬 멀리 갑니다. 수천 광년, 수만 광년. 우리 은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선팔에 있는 거대한 원반.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고 있어요. 은하 중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요. 태양 질량의 400만 배. 하지만 우리는 안전한 거리에 있어요. 26,000광년이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은하 전체를 보니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알겠어요. 우리 태양은 수천억 개 별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태양을 도는 작은 행성, 지구. 그 위에 사는 우리. 하지만 작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작아도 빛나고 있잖아요. 작아도 여기 있잖아요. 은하를 벗어납니다. 은하 사이의 광활한 공간. 다른 은하가 보여요.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와 비슷한 크기의 은하. 조병 5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나고 있어요.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시속 100만 킬로미터로. 40억 년 뒤에는 두 은하가 충돌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별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별끼리 부딪힐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두 은하가 섞이면서 하나의 새로운 은하가 될 거예요. 더 멀리 갑니다. 수억 광년, 수십억 광년. 은하들이 무리를 지어 있어요. 은하단이에요. 수백,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하단들도 더 큰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은하들이 가느다란 선을 따라 분포되어 있어요. 그 사이사이는 텅 빈 공간. 우주는 균일하지 않아요. 어떤 곳은 은하로 가득하고 어떤 곳은 텅 비어 있어요. 마치 스펀지처럼. 100억 광년 넘어. 이제 시간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100억 년이 걸렸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100억 년 전의 모습이에요. 은하들이 작고 불규칙해 보여요. 아직 덜 자란 어린 은하들. 지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은하들이에요. 더 멀리, 더 멀리. 숍 40억 광년. 은하의 형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기예요. 먼지와 가스가 막 모이기 시작하는 모습. 별들도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38억 광년. 우주의 끝에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은하도 별도 없어요.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하지만 빛이 보여요. 희미하지만 모든 방향에서 오는 빛.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예요. 빅뱅의 여운. 빅뱅 직후 우주를 가득 채웠던 빛의 흔적이에요. 빅뱅. 138억 년 전. 상상할 수 없이 작은 점에서 우주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손바닥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팽창했어요.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수조-도. 너무 뜨거워서 원자도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냥 에너지와 기본 입자들의 숲이었어요. 하지만 우주는 팽창하면서 식었어요. 그리고 38만 년쯤 지나서 처음으로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빛이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빛이 지금까지 우주를 날아왔어요. 138억 년 동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있어요.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무엇이 그 작은 점을 만들었는지도,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하지만 그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 별, 은하, 행성, 생명, 우리, 모든 것이 그 한순간에서 비롯되었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빅뱅의 빛을 지나, 어린 은하들을 지나, 은하단을 지나, 우리 은하로 돌아옵니다. 익숙한 별들이 보여요. 오리온 성운, 플레이아데스 성단. 밤하늘에서 보던 그 별들. 태양계로 들어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화성, 지구. 지구가 점점 커집니다. 푸른 바다, 하얀 구름, 초록 대륙. 대기권으로 진입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져요. 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침대 위, 이불 속. 따뜻하고 편안한 이곳으로. 긴 여행이었어요. 태양계를 벗어나, 은하를 벗어나, 우주의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긴 여행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는 크다는 것, 우리는 작다는 것. 하지만 작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우주의 일부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별에서 왔어요. 우리는 별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주에서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생명이 가득한 곳. 우주 어디를 가도 이런 곳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 해도, 매일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해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38억 년 우주 역사의 결과물이에요. 수없이 많은 우연이 겹쳐서 지금 여기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일이에요.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오늘의 우주 여행도 천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춤이 더 느려졌고 몸도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이불의 감촉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베개는 조용히 머리를 받쳐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별들은 지금도 빛나고 있고, 은하들은 지금도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이 잠들어도 우주는 그대로 거기 있을 거예요. 조용하고 안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못한 일들 내일 해도 되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을 기다렸어요.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을 거예요. 우주는 항상 느리니까요. 아주 느리게, 천천히 흘러가니까요. 편안한 밤 되세요.